비행을 하면은 어떤 임무를 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해상 초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잠, 쉽게 얘기하면 뭐 물에다가 소나라는 음파 장치를 담궈서 네. 잠수함을 찾아다니거나, 네. 아니면 뭐 인명구조나 뭐 수색 이런 것도 하고, 선박 검색 뭐 이런 기본적인 임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배 뒤에 이제 헬기를 착함해서 실을 수 있는 대형 배에 같이 편승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부대에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해갖고 작전을 나가면 네. 이 나가고 있는 친구를 따라 착함을 합니다. 아, 일단 배 나가고 있는 그 뒤에 꽁무니에 붙어가지고 잠깐 나 좀 쉴게 이러고 앉는 거예요? 정박해 있을 때 착륙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동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착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필요할 때마다 떴다 내렸다 하면서 네. 지내다가 이 친구들이 복귀할 때 입항하기 전에 저희는 이륙을 하죠. 이미 이륙을 해서 또 다른 비행장 가고. 아니죠. 근데 또 막교대하는 이제 교대하는 나오고 있는 다른 함정에 착함을 합니다. 아, 또 골로 가는 거예요? 야, 이럴 거면 내가 배를 타지. 쟤네들은 집 가는데 나는 아, 배를 바꿔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 항공장교들도 배를 그렇게 계속 타는군요. 헬기를 타면은. 뭐 여자친구도 없어지고 중에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에서 항공장교로 근무를 하다 전역한 예비역 대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함정장교들이 배를 한번 나가면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출동 기간을 가지는데 항공장교들도 똑같이 거기 해상에 착함하면 한 1, 2주일은 그 배 타면서 같이 지내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뭐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해군 함정에서는 그냥 타면은 어떻게 뭐 침실을 따로 사관 침실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그 조종사끼리 쓸 수 있는 방, 그리고 뭐 정비사랑 주력사분들이 쓸 수 있는 방을 따로 줍니다. 간략하게 그럼 해군에는 어떤 항공기가 있는지. 해군에는 회전익부터 말씀드리면 네. 대륙용 항공기로 쓰고 있는 UH-1H가 있고 네. 링스, 링스, 그리고 링스 후속인 AW159, AW159, 그리고 UH-60 UH-60.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건 4개 기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익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건 P3 그리고 캐러반, 캐러반. 표적 예인이라고 하죠. 네네.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나머지 지금 도입된다는 것들은 계속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근데 P8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그쵸? 확정이 됐죠. 지금 확정이 됐죠. 크게 나누면 링스나 AW159는 그 대잠 작전을 하는 거죠. 대잠 작전이라는 게 이제 잠수함을 잡는, 그죠? 그쵸? 아니면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전이나 뭐 임무들을 수행하는 게 메인 임무들이고 UH 계열은 수송 업무가 주라고 할 수 있죠. 뭐 VFP, 뭐 영광님 태우고 다니거나 꿀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해상 작전 헬기로 가느냐, 아니면 택시로 가느냐, 뭐 요 차이네요. 그쵸. 근데 또 링스 같은 경우에는 함정에 탑재를 하고 출동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 배도 같이 타면서 항공기도 타고 다 타는 거네요? 그쵸. 이럴 거면 내가 함정 장교를 했지 왜 항공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아, 항공기를 정하게 되면은 계속 그 항공기만 타는 거예요? 평생을? 큰 일이 없는 한 기종 전환을 하던 일은 없고요. 항공기 기종은 그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걸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뉘는 고정익을 갈 거냐 회전익을 갈 거냐는 면장이 있고 비행시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고정익으로 먼저 선발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뺑뺑이로 돌립니다. 그럼 보통 몇 퍼센트가 고정익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게 뭐 필요에 따라서 다른데 고정익이 많은 경우도 있고 이번 차수는 회전익이 많네? 근데 대부분 거의 한 반반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 그렇게 많이 가네요, P3도? 그렇죠. 근데 이게 분류가 되는 거지 분류가 됐다고 해서 고정익 조종사가 되는 거고 회전익 조종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원한 친구들을 거의 한 반반 정도 분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도태되는 친구들은 다시 일반 장교로 빠지고 소위 말해서 그걸 그라운딩 한다 그러잖아요.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들어왔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번 다른데 거의 한 반 정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한 10명의 조종사 그 처음에 뽑힌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 중에 5명은 그냥 항공 일반 장교로 격화되는 거네요? 격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장교로 사는 그냥 똑같이 지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근데 보면 차라리 학사 장교의 경우에는 그냥 항공 일반 장교로 항공 전단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산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함정병가로 항공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함정 장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쵸? 바로 그냥 배로 돌아갑니다. 다시 배로 팔려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수료를 하기 전까지 산학교 친구들은 함정병가로 돼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시면 뭐 중2 때 그런 등 해갖고 중2인데 통신관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산학교 친구들 중에.
일단 그러면 ROTC 같은 경우는 조종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ROTC는 지금으로서는 해군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군이든 어디든 대위 이하 장교들 선발로 뽑기 때문에 아, 처음에 분류해서 뽑는 게 아니고 일단 보병으로 들어갔든 뭘로 들어갔든 갔다가 거기서 다시 조종으로 지원해서 가는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고 있고 뭐 지금 항공단이 창설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조종사들은 그렇게 뽑히게 되면 해군이나 육군으로 이렇게 위탁 교육을 가서 조종사가 됩니다. 그 헬기 같은 경우는 타면은 그 몇 명이 조종하고 몇 명이 타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정조종사와 부조종사가 타고 네. 그 뒤에 조종사 한 명이 타게 됩니다. 조작사는 이제 부사관분. 그렇죠. 아, 그럼 계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정조종사는 대위 때 작전하는 거는 소령 때까지 대부분 대위에서 소령 정도가 이제 정조종사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부조종사는 대부분 대위분들도 있고 중위 대위, 진, 대위 뭐 이 정도 그냥 짬찌 대위. 그렇죠. 정조종사 이후에는 뭐 교관 조종사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휘관 조종사가 되실 수도 있고 그럼 그 뒤에 조작사분은 뭐 계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죠. 하사부터 원사까지 원사분들은 많이 가끔 출동을 나가시는데 대부분 중상사들이 메인 포지션으로 잡고 있지 않나. 그럼 그 세 명에서 이제 같이 뭐 정조종사, 부조종사 앞에서 조종하고 뒤에 조작사분은 이제 뭐 무기 체계를 뭐 다룬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 또 궁금한 게 어쨌든 해군 항공기들은 대잠 작전을 주로 수행을 하는데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항공기가 어떻게 그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해서 잡아내는지 그거에 좀 궁금하거든요. 이 대잠 작전이라고 하면 되게 다들 생소해 하시는데 소나라는 게 있어요. 소나라는 걸 이렇게 줄에 달아갖고 해전이의 경우에는 그걸 물속에 담아갖고 음파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어디쯤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있고 물에다가 그걸 담가가지고 소나를 삥삥 쏴가지고 그 이제 반사되는 방향 음파를 통해서 추정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그 가까운 곳에 가서 다시 담궈갖고 또 볼 수 있고 만약에 잔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신고가 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 그러면 이제 뭐 P3를 부르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예상진로 아니면 예상 보조로 P3 같은 경우에는 소노브이를 투하를 하죠. 소노브이를 짜자작 깔아놓고 거기서 탐지되는 걸로 어느 정도 정확한 위치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또 P3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로 링스가 가갖고 소나를 담글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잠수함이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 직접적으로 교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죠, 물속에 있으니까. 예. 호금이나 뭐 이런 걸로 내일 발견했으니까 올라오라고. 협박을 하는 건지. 올라가라. 안 올라오면 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죠. 밑에 물 밑에 직접적인 타격은 안 하더라도 폭탄을 떨궈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협박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부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 올라오면 쏘거나. 안 올라오면 이제 그 어뢰를 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와요? 나가 이 씹새끼야. 저희 잠수함사 같은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국 잠수함일 수도 있지만은 우군 잠수함일 우군 수도 잠수함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면 뭐 보면 이건 뭐 저희가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작전사나 뭐 본부 지통실에서 알아서 조합을 하고 판단을 하시고 저희를 빼시겠죠? 자세한 건 작전이니까 군사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